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네, 권효재 코르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네. 네, 에너지 공부를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좀 다시 모셔주시면 안 되냐, 이런 류의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워낙 또 이 에너지 투자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네. 이 책도 쓰시고 이제 업계에서 20년 넘게 또 일을 하시다 보니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요 앞에 요 보이시죠? 네. 에너지 투자 200% 파헤치기, 특히 이 AI 시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에너지 산업에 올라타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5월 16일, 17일이죠. 네. 이제 양일간에 거쳐서 무려 6시간 동안 에너지 이것만 하면 이제 전문가 되는 건가요, 대표님? 투자 전문가 되실 수 투자 있어요. 전문가. 네. 투자 측면에서 이제 우리 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얼리버드 혜택, YG 클럽 혜택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저도 이제 에너지 공부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에너지 투자에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역사적으로 네.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잘 느끼진 못하지만 인간 생존의 3대 조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공기, 두 번째 물, 세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이게 진짜 원래 3대 조건이. 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인간이란 대단히 이제 연약한 생물이에요. 추우면 뭔가 입어야 되고, 그쵸. 더우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 집에서 딱 물 트면 물 나오지만 그건 다 전기 펌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면 물이 안 나오고요. 내가 배달해 먹는 음식 당연히 안 올 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내가 먹는 걸 공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이게 항상 공급이 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느끼지 못할 네. 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 오스트리아 이제 빈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네. 도시가 있는데 그 빈에 석탄 공급이 한 9개월 동안 끊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2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굶어 죽었어요. 2만 명이요? 네. 왜냐하면 빈이라는 대도시가 식량 공급을 주변에서 다 의존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합수부르크 제국 네.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석탄 공급이 끊기니까 와. 석탄으로 기차를 돌려가지고 그 기차로 식량을 실어 와야 되는데 네. 기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아이러니한 게 산맥을 넘어가면은 농장에 음식이 있는데 갖고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이 끊기고 네. 겨울 난방 끊겼지 식량 공급이 안 되지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은 살았고 도시에 남은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 에너지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인데. 네,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에너지 공급이 잘 되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네. 우리는 그동안에 네. 국가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게 뭐 가격의 측면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취약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화석연료가 없죠.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죠. 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철강을 만들거나 석탄화력 발전소 돌릴 때 쓴 석탄 그거 다 수입해요. 오로지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국내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는 연탄에 쓰는 네. 무연탄, 네. 그다음에 일부 그 나무 정도였는데 그나마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가 이제 좀 공급되면서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간 그 마지노선을 잘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네. 학교에 꼭 지각하는 애들은 네. 학교 바로 앞인 애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지각을 하는데 그쵸. 항상 일찍 오는 애들은 집이 제일 먼 애들이에요. 맞아요. 무조건 일찍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화석 연료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집이 먼 학교에서 멀리 그렇죠. 산 그런 네.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렇죠. 철저하게 네. 대응을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지만 저는 이제 많은 방송에 나오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간이 큰 민족이다. 왜요? 그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외부 조달에 의존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이 터지냐면은 이제 이란 전쟁이 나가지고 석유 공급이 끊긴 게 아니에요. 공급량이 좀 줄었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필수재인데 공급을 줄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생각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무조건 1리터 2,000원 이하로 기름을 넣어야겠다. 맞아요.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라. 네.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석유를 안 쓰는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외국에 우리가 직접 가서 무슨 유전 개발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건은 똑같고 방법도 안 바뀌었는데 뭔가 이제 차질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국민들이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든 가스든 석탄이든 간에 이거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나라들,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자기들의 국력과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극단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석유 안 팔 거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느냐? 그것은 패권국, 특히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그렇죠. 예, 누구든지 시장을 자유롭게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마라라고 하는 자유통항. 네. 이 두 가지 원리를 미국이 전 세계 공공재로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가격이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낮은 가격을 유지했던 네. 건데 이제 미국이 점점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한계도 부딪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자원이든 구할 수 있고 자유통항의 원리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미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화석연료가 그렇게 중요하고 북미 대륙에 화석연료가 많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의 국익을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명확한 정책이거든요. 네. 거기 이제 한 패키지, 쌍둥이 패키지가 뭐냐? 자유통항의 원리? 그거를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 국방비 이렇게 많이 쓰고 희생해야 되지? 그렇죠.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호르무즈, 뭐 일본, 한국 니네가 가져가 그랬죠. 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맞아요. 아니 문제는 지가 일으켜놓고 자기가 전쟁 예, 일으켜놓고 일으켜놓고 왜 우리한테 난리를 치나 했지만 냉정하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하지 않아요. 네, 수입하지 않아요. 미국은 중동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뭐 해군 비용을 드리겠습니다도 아니잖아요. 네. 미국은 그 계산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 호르무즈 같은 데가 전 세계 호르무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소위 아주 핵심적인 병목 지점이라고도 하고 뭐 초크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지점이 이제 호르무즈도 있고 말라카이업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이미 말라카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관리하는 해협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통행을 받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네. 말레이시아에서 나는 반대야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즉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누려왔던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편하게 받아 쓰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의 수급이나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늘 투자 기회는 변화 네. 속에서. 변화 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투자를 저희가 좀 터다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에너지 투자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도 이제 그 경제신문에 기사가 나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연금이 50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500조 중에 절반 이상이 원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는데 연간 수익률이 3%가 안 된다. 그쵸. 연간 수익률 3%면은 사실 물가 인상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러면은 뭐 주식을 하랴.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게 주식이라는 게 좋을 때는 막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러다가도 막 지난 3월달, 4월달 난리도 아니었죠. 사이드카가 막 빵빵빵 터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때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주식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 상황이어서 차라리 좀 다행이었다 그러네요. 생각하는 운이 게 좋으셨네요. 네. 뭐 막 주변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금에 혹은 그 내가 오랫동안 돈을 묶어놨다가 내 인생 후반부에 안정적 수입이 필요할 때 맞는 상품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에너지 쪽이에요. 왜냐하면 필수재니까. 예, 예. 필수재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나 반도체나 이런 분야는 좋을 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네. 거꾸로 말하면 10년 후에 이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 50년 전에 있었고요. 1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 네. 그리고 에너지를 한번 생산하는 어떤 설비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30년, 40년, 60년, 80년도 써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혹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에 의존하고 사니까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회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인프라 자산은 네. 성장성은 반도체보다 비교할 건 아닌데 일반 채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채권보다는 수익성이 좋고 다른 기술주나 이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지기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런 부분을 좀 담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 책에도 여기 연금 부자를 네, 맞습니다. 넣으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가 넘었고,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DB형으로, 네. 원금 보장형으로 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예금, 인플레이션도 못하는 그 예금에 넣어둘 바에는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필수재인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또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네.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 저 같은 이제 문과생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도 뭐 가서 뭐 석유도 있고 전기도 있고 뭐 다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네네. 광물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고 네. 있고 그 전환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아, 전기. 네. 더 많은 부분에 네. 전기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거대한 흐름이고요. 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그런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길게 따질 것도 없이 AI 하면서 핫한 그런 종목이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있고, 근데 반도체보다도 더 상승률 측면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들은 대부분 요즘 보면은 전기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무슨 뭐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보면은 한 3년 전보다 주식이 뭐 최소 10배 올랐어요. 네. 삼성전기 요새. 엄청나죠. 무섭게.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AI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전기 관련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전기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난 거는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자. 이제 화석연료에서 탈화석연료로 가자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재생전기입니다. 그럼 재생전기는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뭐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랑은 좀 패턴이 달라요. 네. 특성이 달라가지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받쳐주는 전력망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많이 바뀌고 새롭게 어떤 보안 설비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투자가 많은 아, 특징이 있어요. 그럼 왜 선투자가 많은데 그걸 합니까? 네. 연료비가 안 들어요. 아,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안 네. 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스를 사와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이러면은 처음에 투자비는 1조가 드는데 네. 30년 돌리면은 연료비가 10조가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반대예요. 30년 똑같이 운영하는데 처음에 설비 투자비는 5조가 들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가스는 1조밖에 안 드는데 왜 얘는 5조나 듭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연료비는 30년 다 합쳐도 연료비는 뭐 1,000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처음에 많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처음에 투자를 적게 하고 나중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에너지 전환에 적합한 거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처음 돈이 많이 들어가네? 네. 그럼 뭡니까?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가 우리가 연료를 쓰던 테크놀로지에서 연료를 안 쓰는 테크놀로지로 바뀌려고 하니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누군가 처음에 돈을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투자자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기 투자를 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치. 각 나라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자 많이 줄게. 그렇죠. 일단, 뭐 이자를 많이 주던, 네. 보조금을 주던, 그렇죠. 뭘 주던 혜택을 준다. 네. 그러면 각 국가는 왜 그렇게 하느냐? 국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석연료가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나오던 것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됐는데 이제 통제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사실 이란 전쟁 같은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예견이 됐던 거예요. 근데 러우 전쟁이 터지고 이란 전쟁이 터지고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넥스트는 어딘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기는 또 올 거예요. 화석연료 공급 위기는 또 올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라늄 공급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우라늄은 더 소수의 국가가 공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를 쓰는 에너지는 어떤 경우에든 이런 소위 공급 위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온다. 그러면 오면은 내가 그 에너지원에 의존해가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편이익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있고 휘발유차, 디젤차 많이 운전하는데 기름값이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지금 한 2,500원 돼야 돼요.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해서 누르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무한정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두 달 아니면 끝나요. 근데 한두 달 안에 정부는 이제 그러면은 재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격을 원복시키게 정상적으로 받겠다. 근데 이란 전쟁이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2,500원, 3,000원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차가 휘발유 차밖에 없다 그러면은 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몇십 조, 몇백 조를 다시 연료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추가로 발생한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100조가 넘어요. 추가로요? 네, 추가로. 와. 100조가 넘어요. 1년 예산이 700조인데. 네. 그러니까 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럼 크게 체감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했느냐? 한전과 가스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일단 네가 다 짊어져라. 목을 비틀고 목을 비틀고 나서 나중에 돈을 다시 회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이 그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유럽은 이제 그렇게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시장을 통해서 이제 흡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라가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거 안 되겠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경제가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를 모른다. 공급의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같이 뭐 군사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자국이 통제하는 데서 이런 화석연료가 많이 나면 모르겠는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 이제 재생을 전환을 해야 되고
원자력을 많이 쓰고 해서 소위 무탄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원자력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왜냐면 원자력은 연료를 2년분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년분이 있어요. 저장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석유는 뭐 100일분, 뭐 150일분은 네. 많은 거고 가스는 더 적어요. 네. 기술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보의 이유, 뭐 환경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환이 진행 중이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전기가 일단 우선이다. 전기가 우선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수입을 하지 않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다. 그 다음이 AI인 거예요. 아, AI가 3번이네요. 3번이에요. 사실은 AI 전에 이미 이런 흐름은 견조했어요. 견조했는데 왜 그럼 AI가 나왔을 때 갑자기 이게 주가가 팡 뛰었습니까? 이것은 AI가 갖고 있는 어떤 패권 경쟁 성격 때문이에요. AI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전기화된 전기 위주의 에너지를 바꾸자. 두 가지로 각 나라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설비를 누가 주로 공급했느냐? 중국이 주로 공급했죠. 근데 이제 AI가 터지고 AI를 잘 보니까 이 AI라는 것이 일종의 핵무기예요. 그렇죠. 워낙 이게 이제 잠재력이 강하고 이게 군사 무기화 되면은 치명적인 위력이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AI를 개발하는 경쟁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AI에 필요한 모든 전기 생산부터 저 위에 소프트웨어까지 풀 스택을 다 국가 안보로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산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중국산이 하나라도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이제 뭐 미국에 공급해서 그 변압기로 데이터 센터 들어가겠는데 변압기를 공급 안 해버려. 그럼 바로 스톱 혹은 증설 계획이 다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뻔히 아는 거예요. 패를 뻔히 아는 거예요. 이 풀스택 전체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계적으로 규모가 컸던 중국 변압기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AI를 해야겠는데 갑자기 그런 변압기나 여러 가지 핵심 산업 설비를 공급했던 중국이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동맹국으로만 공급을 받아서 하려니 없죠.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아차 싶은 게 우리가 쓸 것도 없어. 그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것도 없고 미국이 쓸 것도 없고 왜냐하면 AI에 필요한 투자가 뭐 올해만 해도 6,7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오르더라고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5천억 달러대, 6천 연초에 6천억 달러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는데 그만한 설비를 공급할 만한 능력이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줘도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하면 5년 후에 받아요. 5년이요? 네, 5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와.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가 5년 후에 오는데 내가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성능 블랙엘 GPU를 주문을 했어요. 우리도 뭐 깐부 회동하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죠, 문제는 그게 와도요. 걔 돌릴 데이터 센터가 없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변압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GPU가 와도 걔한테 전기를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뭐 5만 장, 10만 장, 20만 장이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그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20만 장, 30만 장, 100만 장을 직접 하겠다는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에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장을 직접 하겠다. 그럼 걔는 전력 사용량이 5기가예요. 근데 5기가짜리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변압기가 없어요. 일정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압기가 왜 필요하지? 네, 전기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선은 있냐? 없습니다. 지금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뭐 주민이 반대가 심합니다. 그냥 다 하지 말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라. 그게 2년 전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2년 지나니까 발전기도 없어 이제.
예, 발전기는 네. 지금 주문하면 6년 후에 와요. 5년도 아니에요. 예, 그건 더 6년이요? 늦어요. 더 늦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와. 뭐를 어떻게까지 됐느냐. 그러면은 발전기를 새 거가 없으면 중고라도 갖고 와. 네. 근데 중고도 없어. 근데 이제 그 가스 발전기가 비행기 엔진하고 그 원리는 똑같고요. 비행기 엔진은 이제 그냥 이렇게 뒤로 슉 뿜어내는 거고, 발전기는 그 뿜어내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돌려가지고. 근데 비행기 엔진은 이제 그게 가동하다 고장나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사실 쓸만한데 한 반 점 쓰고 그냥 폐기시켜버려요. 위험하니까. 아. 그걸 다 좀 긁어 모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폐기시킨. 네, 폐기시킨 비행기 엔진, 엔진을 갖고 와서 비행기 엔진을. 그걸 발전을 돌리자는 거예요. 이것도 다 동났어요, 벌써. 그래서 그 요즘은 정도예요? 요즘은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한국의 선박 엔진 회사에 주문해가지고 엔진 발전기를 쓰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네. 그렇게 공시하고 한 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와. 연료전지를 쓰자.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전기를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이제 군비 경쟁인데 중국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중국 내부에서. 네, 전혀 없어요. 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남아돌고 있는 그렇죠. 전력. 중국은 네. 반대로 기존에 해외 수출하던 변압기 회사들이 수출이 끊겼잖아요. 막혔잖아요. 네. 중국 안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팔려고 막 경쟁이 붙으니까 중국은 변압기 주문하면은 금방 와요. 하루 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금방 5년 오고. 걸리는 네, 게 하루. 미국은 5년이 걸리고. 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풀스택에서 중국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게 중국은 더 빨리 가고 있고 미국은 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안보, 패권 경쟁으로 인한 네. AI도 뭐 수요가 많은 것도 물론 맞지만 네. 그게 이제 우선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저렇게 주문하면 뭐 며칠 만에 오고 그렇죠. 이제 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모든 배경에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AI가 결합된 것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게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투자를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는 네. 거구나. 네.